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폭도들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의장의 사무실에 침입했던 남성은 95만 볼트의 전기봉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면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최대 95%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법이 달랐다면 47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의 4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주에서 오는 23일부터 각종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을 주최하는 대형 시설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한 아시아계 정치인 앤드류 양이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두 자릿수 차이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94,704명 늘어난 2,735만 6,234명, 사망자는 3,255명이 늘어 47만 4,19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584명이 늘어 150만 4,059명, 사망자는 172명이 늘어 4만 5,31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370명이 늘어나 73만 2,674명, 사망자는 147명이 늘어 2만 2,250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003명이 늘어 26만 6,499명, 사망자는 28명이 늘어 7,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단은 지난달 6일 벌어진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폭도들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의장의 사무실에 침입했던 남성은 95만 볼트의 전기봉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달 6일 벌어진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폭도들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의사당 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침입했던 남성이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인 스테이시 플러스켓 하원의원은 이날 탄핵 심판에서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침입한 리처드 바넷이 95만 볼트짜리 지팡이 모양의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넷은 펠로시 의장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로 플래스켓 의원은 당시 찍힌 사진을 확대해 보여주면서 FBI가 그의 바지춤에 숨겨진 장치가 전기 충격기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넷은 출입 제한 구역 무단 출입과 공공기물 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고 의사당 건물 남쪽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과 그의 픽업 트럭에서 발견된 군용 무기 등과 관련해서도 기소됐습니다. 시위대를 막던 경찰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무선 교식 내용도 나왔습니다. 교신에는 다수의 부상자가 있다, 서쪽 전선에 흥분한 50여 명의 폭도 무리가 있다 등 당시 위급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고 지금 당장 지원 병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출입구를 허물기 시작했다는 의사당이 뚫리기 직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밖에 시위대가 의사당 창문을 흉기로 박살내고 난입하는 모습, 금속 막대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첫 정상 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그 내용에도 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압박 정책과 함께 협력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음력 설 인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탄압과 신장 인권 탄압,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과 세계 보건안보, 기후변화, 무기 확산 방지라는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이익 증진에서 현실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와 군사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후변화와 핵 확산 등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언급하고 기술, 무역,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적대적인 군사 활동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됐더라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만 2회차 백신을 맞은 지 최소 2주가 지났어야 하고 3개월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백신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서 백신 접종을 2회 모두 완전히 끝낸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 노출된 이후에도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노출됐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꼭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일정한 요건은 2회차 백신을 맞은 지 최소한 2주가 지나되 3개월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CDC는 3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면역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2회 백신 접종 후 석 달 이상이 지났다면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역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격리해야 합니다. CDC는 또 이런 요건을 충족해 격리를 하지 않는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된 뒤에는 14일간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이 증상이 나타나는 코로나19 감염 막아주지만 무증상 감염까지 막아주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은 모두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두 겹 마스크의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면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최대 95%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CDC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면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최대 95%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CDC는 두 개의 마네킹을 6피트 간격으로 마주보게 한 채 한 개의 마네킹에서 뿜어내는 코로나19 입자를 다른 마네킹이 얼마나 들이쉬는지 실험했습니다. 들이쉬는 마네킹에게 한 개의 수술용 마스크 또는 한 개의 면 마스크를 착용시켰을 때는 코로나19 입자의 40%대 정도를 차단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위에 면 마스크를 덧대면 차단 효과가 80%로 올라갔습니다. 바이러스를 내뿜는 마네킹에 틈이 없는 수술용 마스크를 하나 씌웠을 경우 상대편 마네킹의 바이러스 노출이 62% 정도 감소했고 이중 마스크일 경우 82% 정도 감소했습니다. 양쪽의 마네킹에 모두 틈이 없는 수술용 마스크에 면 마스크를 덧대 착용하도록 하면 입자의 95% 이상이 차단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한 개 브랜드의 수술용 마스크와 한 종류의 면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이번 실험 후 마스크 착용 지침에 더 나은 착용과 추가 보호를 위해 수술용 마스크에 면 마스크를 더 씌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법이 달랐다면 이 사망자의 4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학술지 랜셋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보건정책 분석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법이 달랐다면 사망자의 4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심각성을 간과하고 건강보험 정책을 개편해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줄면서 공공보건이 취약해졌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다른 주요 7개국 수준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면 16만 명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랜싯 위원회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지난 2018년 기대 수명이 G7 국가 평균과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보건 정책이 달랐다면 사망자 46만 1,0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음모론을 퍼뜨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간과했습니다. 또 랜싯 위원회 추산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3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메리티 바셋 하버드 FXB 센터 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고 사회적 실패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오는 23일부터 각종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을 주최하는 대형 시설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만 관람객들은 경기나 공연 당일 72시간 이전에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준수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수용 인원 제한과 안전조치 시행하에서 오는 23일부터는 풋볼과 야구, 농구, 하키,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을 주최하는 대형 시설물을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개별 시설이 주 보건국에 재개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창 정규리그를 진행 중인 미국 프로농구 브루클린 네츠 구단이 먼저 유관중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네츠 구단이 24일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부터 홈구장 바클레이스 센터에 관중 입장을 허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네츠 구단은 NBA 사무국의 승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 보건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싶은 팬은 경기 당일 72시간 이전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경기장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배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은 4.02%, 입원 환자 수는 7,593명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한 아시아계 정치인 앤드류 양이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두 자릿수 차이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시아계 최초의 뉴욕시장으로 기록됩니다. 뉴욕의 대관 컨설팅 업체 폰테스 어드바이저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한 아시아계 정치인 앤드류 양의 지지율이 경쟁자들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유권자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양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28%였습니다. 2위인 에릭 애담스 브루클린 보르장은 17%, 3위인 스카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13%를 얻었습니다. 양은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도 17%의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지만 당시엔 16%로 2위에 오른 애덤스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11%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양이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인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습니다. 한편 앤드류 양의 이런 높은 지지율은 전국적인 지명도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양의 이름을 인지한다고 밝혔지만 2위 애덤스의 이름을 안다고 답한 유권자는 60%에 불과했습니다. 대만계 이민자 이세인 양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모든 미국인에게 매월 $1,000씩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워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가운데 1월 공식 실업률이 10%에 육박할 거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6.3%였는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두운 고용 전망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뉴욕 경제클럽 화상연설에서 어두운 고용 전망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교훈을 수용하는 인내심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의 필요성을 설명한 겁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매달 $1,200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와 비교하면 1,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되찾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공식 실업률이 실제 피해를 극적으로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월 공식 실업률은 6.3%였지만 파월 의장은 노동부가 많은 실업자를 고용된 사람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부터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을 실업자로 계산하면 1월 실업률은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실업 영향을 저소득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 수와 대유행 후 경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고군분투할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지원적인 통화정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여와 함께 사회 전체의 책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확인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총 8건으로 늘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배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만큼 이번 발렌타인데이와 프레지던트 데이 그리고 설 연휴에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LA 카운티는 지난해 말 카운티를 벗어나 여행을 다녀온 모든 사람은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러 국장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사이 교사와 소방관, 식료품점 종사자 등 코로나19 2순위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물량이 상당히 한정된 만큼 130만 명에 달하는 백신 2순위 대상을 모두 접종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으로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알라메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각각 한 건의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31일 메릴랜드주에서도 1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브라질 변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159건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고 캘리포니아주 자체의 돌연 변이로 알려진 웨스트코스트 변이 감염자는 1,203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9,000건 줄어들었지만 전문가 전망치 76만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50만 건으로 전주보다 14만 5천 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만 건을 재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실업난이 상당히 진정된 양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조금씩 재개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기준으로 오는 24일 0시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상원 보건복지 시니어위원회는 약국 내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약국이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 $250, 2회 적발 시 $500, 이후 $1,000의 벌금을 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발효 시점은 법제화된 날로부터 7번째 달의 1일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부터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지사의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어제 오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당초 예정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위한 대면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자가격리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저녁부터는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